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개념과 또 지문을 정리해보고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일반 시사상식과 금융시장의 동향과 흐름에 대한 학습도 병행해보시는 게 고득점을 향한 발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마무리 총정리해보시면 합격의 지름길로도 갈 수 있겠죠?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이상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배상 책임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제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지는데 세 가지 보일 거예요. 먼저 개공이 본인이 한 고의 과실이 하나죠, 이게. 두 번째, 그가 고용한 직원들이 한 게 또 있네요. 두 번째 행위가 두 번째가 되고 빌려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자, 모든 게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두 번째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는 것이죠. 자, 본인이 한 행위도 책임질 것이고 그 직원이 했던 행위도 책임져야 되고 사무소 빌려준 것도 책임지니까 모든 책임은 다 개공이 진다는 뜻인데요.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할 때 배상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우리 법에는 말입니다. 30조 1항 규정인데요. 바로 재산상 손해가 문제가 돼요.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규정인데 30조 1항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면 재산상 손해만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재산상 손해에 국한한다. 법의 규정이 된 거죠. 그럼 책임을 져야겠는데 일단 원인이 세 가지 나왔고 책임을 져야겠다 할 때 어떻게 책임을 지울까라는 것은 바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네 번째는 담보수단입니다. 담보수단 뜻은 이제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인데 그 방법이 세 가지인 거예요. 보증 설정해야 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공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셋 중에 이제 택이라면 되는 건데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공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고요. 공탁은 설정이고요. 보증보험은 이제 가입하는 건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상 주로 이제 공제 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공탁을 보시면 물론 법원의 공탁이었습니다만 연수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만두었다든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그 공탁금 회수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놔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설정해야겠죠. 언제 할까 볼까요? 언제 할 것인가? 최초, 변경, 재설정 나오죠. 최초라는 뜻은 이제 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요. 바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고요. 설정했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보증으로. 그럴 때는 변경 설정인데 당연히 그것이야 기간 중에 해야겠죠. 그다음 재설정 뜻은 이제 기간이 끝납니다. 공제나 보증보험만 그러네요. 두 가지일 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단 기간 끝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보세요. 최초 업무 개시 전, 변경 설정 기간 중에, 재설정 기간 만료 전, 전중전이죠. 어떤 뜻일까요? 미리 하라 뜻이에요. 미리 해야 된다. 절대로 이어가야 되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뜻이겠고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설정 금액이 나오죠. 금액은 이제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니까 2억 이상이 되고요. 2억 이상. 자, 이상 짧고 붙여야 되고요. 어떤지 영업소 의미였었죠. 분사무소 1억 이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자, 본사 하나에다가 분사무소가 2개만 된다더라도 합은 4억이 된다는 뜻이겠죠. 최하 금액이 그 뜻이 되겠고요. 오늘 개인들은 이제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다만 지역 농협만 좀 작죠.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 금액은 이제 2억 이상, 1억 이상으로 이상자를 붙이시는 거고. 그다음에 설정하는 것은 이제 설정 신고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신고해도 되고, 보증 기관이 통보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보시면요, 자 물어주는 거예요. 배상금을 지급할 텐데, 자 일단 이제 서로 막 싸웠겠죠. 돈을 물어주세요, 물어드리죠 등등 합의가 됐답니다. 합의서 나오죠. 합의가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이 승소했겠죠. 그럼 이제 판결문이 있겠고 각종 조서, 뭐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일 거란 말입니다. 세 가지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합의서가 되었던 판결문이 되었던 아무거나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갈까요? 바로 보증기관에다가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죠. 근데 보증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 물어줬다는 거죠. 지급했다면 날짜는 요시겠어요. 자 배상금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가입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자 15일 내 가입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지급한 후 15일 내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 15일 날짜 기억하시고 15일 지나도록 가입하지 않으면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위반 시에 따른 제재 나옵니다. 자, 1번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죠. 상취로 줄여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자 위에서 요 위에 겁니다. 8번 볼까요 한번? 보증 관계증 관례 그 설명을 자 고지에 주고 증서를 주라는 게 있죠.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거래 계약이 됐어요.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줬죠. 그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제가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기관에 가입돼 있습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고지하라 세 가지거든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디 기관에 가입돼 있다. 그다음에 자, 그 증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알려주지 않았거나 증서를 주지 않으면 그 사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설정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업을 해버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거래 계약이 되었을 때 자 제가 언제까지 기간 얼마를 금액 어느 기관에 가입되어 있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증서도 줘야 되는데 증서 안 준 거 두 가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 기억하십니다. 그다음 제6절 넘어가시면 이제 지도 감독상 의무인데 여기는 이제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명칭, 뭐 게시시 등이거든요. 간단합니다. 뜻은 첫 번째 등록증 등을 걸어두라는 거예요. 게시해라. 게시하는데 어떤 게시할 것인가? 자 게시물 등록증의 원본, 그다음 보증관계증서, 그다음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거든요. 그런데 자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하거든요. 원본 게시한다. 네 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게시 안 하면 그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요. 명칭이라는 건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명칭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명칭 쓰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닌 자가 명칭을 쓰면 형벌을 받게 돼요. 아닌 자들이요. 아닌 자가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런데 지금 3번에 보시면요. 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럼 개공들은 말이죠. 간판을 걸겠다는 뜻이죠. 간판 걸 때 이 중개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든지 부동산 중개라고 해서 이 중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 중개자를 넣지 않고 뭐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중개란 말을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개란 말을 넣지 않잖아요. 그냥 하면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또 명칭상.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네 번째 중개인자 나오는데 이제 부칙상 규정된 개공이거든요. 그 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간판을 걸 때 중개란 말을 넣어서 간판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요 밑에 보시면 자, 위에 3과 4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면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할 수가 있어요. 간판을 떼라 명할 수 있거든요. 간판을 떼라. 그냥 버티면 강제로 간판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자, 우리가 광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물건 팔아주세요. 의뢰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광고를 해야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네 가지를 명시해서 광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사무소 명칭, 그다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그다음에 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고 광고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네 가지 아닙니까? 성명, 연락처, 소재지와 명칭인데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네 개 명시해서 광고하라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큰 세 번째는요. 간판을 철거하라고 돼 있죠. 간판을 내려야 돼요. 이건 이제 규정된 게 세 가지죠. 사무소 옮겼다, 이전 신고, 그만두었다, 폐업 신고, 등록이 취소됐다 할 때 이 세 가지는 간판을 철거합니다. 철거 안 했을 때 물론 대집행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나오는데요. 이 교육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실무 교육, 연수 교육과 직무 교육과 사고 위반 교육인데 이 네 교육을 다 받는다고요. 다 받는데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업자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이 바로 실무 교육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될 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이제 우리 개공이 되겠다 할 때 받는 게 실무 교육인데 비교해 볼까요 한번? 자, 누가 시키나 보세요 한번. 누가 시키는가? 자, 두 개 교육은 시도지사가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 직무 교육은 이제 중개보조원이 고용되겠다는 자가 받는 교육인데 잘 보시면 주체가 거의 같은 게 있어요. 자, 교육 실질권자가 시도지사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체가 네 개 사람이에요. 시도지사. 여기도 보세요. 자, 시도지사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만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만 사고 위반 교육은 보시면 지도 감독권자로 써놨죠. 지도 감독권자의 뜻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다음 등록관청 합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차이가 보이고 누가 받나 볼까요? 교육을. 자, 실무 교육은요. 처음에 이제 업을 하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등록 신청자죠.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자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받고 나서 2년마다 받는 교육이 두 번째 연수 교육이죠.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개 보조원이 되겠다는 자가 받는 게 직무 교육이고요. 그다음 교육 내용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게 자, 실무 교육이면 법률 지식, 중개와 경영 실무와 직업 윤리인데 연수 교육은 거의 같죠. 한 가지가 틀려요. 자, 여기 상동 써놨네요. 자, 중개, 경영 실무, 윤리는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다. 뭐가? 여기는 법률 지식이죠. 요거는요, 법과 제도의 변경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요 윤리밖에 없죠.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이수 시기는 언제 이수할까 문제인데 요 위에 거는요, 바로 1년 내. 1년 내죠. 요것도 매 2년마다 받는 교육이고 요것도 1년 내입니다. 1년 2개, 2년마다 받는 교육이죠. 시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28, 32, 연수 12, 16, 그다음 직무교육 3 내지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연수 교육과 사고 예방 교육만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하나 보이시죠? 교육 이수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인가라는 거는 연수 교육밖에 없다고요. 다른 건 그런 게 없는 거고, 연수 교육을 이수 안 하면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표시예요. 근데 물론 이때 이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할까요? 교육의 주관자가 지금 시도지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내가 교육을 보신 거였고요. 그다음 제5장으로 가시면 이제 중개 계약이 나오네요. 중개 계약이다. 자, 중개 계약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 땅 좀 팔아주세요 그래요. 팔아주세요. 청약입니다.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 팔아드릴게요. 승낙을 한다고요. 그때 둘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을 크게 중개 계약 그래요. 이렇게. 중개 계약이다. 정식 계약된 거예요. 정식 계약. 근데 계약인데 이제 우리 법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형태가. 자, 첫 번째 일반 중개 계약이 하나 있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참고 사항인데 하나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일반 중개가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다고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잖아요. 팔려고 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업자한테만 팔아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다 내놓지 이렇게. 다 내놨다 가장 먼저 팔아준 사람한테만 돈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일반 중개라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개 의뢰인이 여러 업자한테 의뢰를 다 해놓고 제일 먼저 팔아준 자만 돈 주는 방식.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중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일반이라 부르는데 어쨌거나 이 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임의적이라 써놨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방 한 칸 세를 놔도 그렇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업자한테 가서 자 부동산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 팔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그럼 우리 지금 팔아주세요 팔아주겠다는 말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 말로 한 거지. 계약서 써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계약서 쓸 때가 이게 됐는데 이 계약서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그래요. 요거를 있는데 문제는 작성하는 게 의무가 아닌 거죠.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작성할 것인가 의뢰인 써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거부할 수 있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으니까 안 써도 그만인 거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긴 한데 다만 이제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할 때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식 자체가 중요치는 않지만 자, 어떤 사항을 기재할까 이 4개 외우셔야 돼. 얘가 가장 출제를 잘해요. 시험에서는 자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할 사항이죠.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다음 중개 보수, 그다음 당사자간 준수 사항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4개 이제 어차피 일반 계약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4개는 외우시는 게 좋더라는 얘기고. 그다음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올 겁니다. 바로 제 2절이죠. 전속 계약인데요. 이건 중요한 계약이에요. 여기는. 평균 이제 2문제 이상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양식도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는 전속 계약인데 말을 볼까요? 전속이랍니다. 전속 1대1 그 뜻이에요. 자 중개 의뢰인이 특정 업자한테 일정 기간 동안 전속을 시키겠다 뜻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그러나 이 계약 자체는 좋긴 하지만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 아니죠. 그러니까 체결은 임의성이다. 그런데 전속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강제로 바뀐다고 해요, 이제. 그럼 체결 자체는 임의성이지만 전속 계약이 됐다고 하자 그럼 계약서를 쓰는 것과 3년간 비치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의무니까. 그때는 이제 그럼 안 하면 그게 업무 정지가 되고요. 작성도 안 하면 업무 정지였고 비치 3년 안 해도 업무 정지라고요. 둘 다. 그다음에 이제 자 전속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전속 계약이 됐다고 하자. 그럼 어떤 의무가 있을까?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질 의무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반드시 정리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일정 기간 동안에 통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일처리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통지하라 그 말인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2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문서로. 그다음 정보 공개할 텐데 정보가 뭐냐면요. 자, 바로 물건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 매물 정보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개하는 게 반드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거든. 상대성을 띠는 의무죠. 어떨 때 안 한다? 자, 만약에 물건 주인이 자, 내 건 공개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공개해서 안 돼요. 자, 그때 빼놓고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언제 할까? 언제? 공개하는 것은 전속계약 되고 7일 내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또 우리 시험에서는 말이죠.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다고. 그건 틀렸다고요. 절대 안 되니까 아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아예 처음에 원래 공개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아예 안 했다. 공개 위반. 두 번째 공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공개했답니다. 그 두 가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자, 이 두 개 외에 전속계약에서 어떤 내용이 되었던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속계약이면요. 두 가지 나눠지는데 공개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한 것과 공개하지 마세요 했는데 공개한 것만 상대 취소이지 그 이 어떤 위반 사안이었던 전부 다 싹 정지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공개 사항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뢰인도 또 의무가 있어요. 또 의뢰인도 팔아주세요 한 사람도 의무가 있네요. 왜? 전속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전속 계약을 했는데 이미 다른 업자한테 또 의뢰합니다. 다른 업자한테 또 의뢰해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요거 하나. 두 번째는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상대방을 데리고 와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수고했는데 싹 몰래 배제해 놓고 자기네끼리 계약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자, 전속 계약된 상태에서 다른 업자하고 또 역시 중개 의뢰해서 거래가 된 거 하나. 두 번째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고 자기네끼리 계약한 것 두 가지는 계약 위반이에요. 그 뭘 줍니까? 위약금을 줘요. 얼마를 준다? 보수 금액만큼을 100% 다 줘야 된다고요. 이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자, 계약 됐죠? 그 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내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어. 직거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긴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자, 다 주니까 아깝죠. 안 주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반 잘라보세요. 50% 내에서 줍니다. 그러면 50% 내에서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50%를 지불한다. 그럼 틀려요. 또 50%가 아니라 50% 내에서 비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비용 액수가 50%를 초과하면 50%만 주는 거고요. 미만의 금액이면 미만의 금액만 준다는 뜻이에요. 50% 내자가 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의뢰인실 의무였고요. 그다음 유효 기간이 원칙 3개월 유효 기간이 되는 것이겠죠. 자, 약정하면 여기 우선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속 계약의 문제였고요. 이게 보시는 게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자, 금방 전속 계약일 때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어디다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일명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먼저 이제 그럼 정보망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개인, 뭐 법인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돈이 아주 많아야겠습니다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정보 사업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먼저 개인도 할 수 있죠, 법인도 할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그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된 자가 이 정보 사업할 수 있거든요. 자, 신고 누가 한다? 자, 줄이죠. 곽희정 장관입니다. 신고하는 것이고 절차 볼까요? 그림 보시면요. 자, 이제 손수 보세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일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하지요. 누구한테?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을 해주고 처분되면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 그러거든요. 국토장관 승인 받고 업을 개시하거든요. 그런데 위 기간 보세요. 자, 신청부터 해서 처분까지가 30일 이내고요. 그럼 처분을 되면 이때 정보사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정보사업자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자, 운영규정 3월 내지요. 처분된 때부터 개시는요. 처분된 때부터 1년 내라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30일만 언제부터인가요? 신청일로부터거든요. 이 두 개는 신청일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또 이 두 개는 언제부터냐면 처분일로부터 그래야 돼요. 기산점이 다르죠. 기산점. 그러니까 30일은 신청일로부터라고 해야 되고 두 개는 처분일로부터 이렇게. 자, 날짜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외우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보시니까 인원수만 좀 외우셔야겠는데 자, 이제 정보 사업자가 될 때 필요한 서류들이라고요. 이게 서류들인데 530이죠. 바로 그 정보망에 이용하겠다고 가입한 회원 숫자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요. 전국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외우시는 거예요. 530명 이상의 이용 신청서하고 등록증 4번. 그다음에 이제 묶어볼까요? 2번, 3번 정보처리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사람 이상의 자격증 4번.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컴퓨터가 필요한데 큰 용량 컴퓨터겠죠. 그 용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할 거거든요. 어떤 벌을 받을까 나오죠 이제. 자, 행정처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받은 게 지정이에요. 지정.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또 하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보사업자의 받는 벌칙이에요. 사유 볼까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일단 정보사업자가 됐다고 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올려줬겠죠. 제공했겠죠.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공개한 때 하나. 두 번째, 자 운영 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위반했다는 게 두 번째인데 그 운영 규정 승인은 방금 보실 때 지정 처분일로부터 3월 내 했거든요. 3월 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 1년 내 개시 안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 회선 등 운영이 안 될 때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에요. 5개인데 뭐가 중요한 거 보세요. 1번, 2번. 이거 반드시 가셔야 돼요. 1번, 2번은. 왜? 지금 괄호 보니까 병과라고 써놨네요. 병과. 그 뜻은 취소할 수 있으면서 동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첫 번째 거는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병과하는 거고 두 번째 사안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병과한다고요. 그러면 5개 중에서 요 3, 4, 5, 3개는 행정처분만 받고 요 2개는 병과하고 또 구분하니까 1번 목차는 뭐죠? 형벌과 병과하고 2번 목차는요. 과태료와 병과하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500 이하 과태료니까 행정질서벌을 부르는 거죠.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2개인데 2번이요. 요게 2번이에요. 요 위에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운영 규정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취. 500 이하 과태료니까 요 위에 2번과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1번이죠. 감독상 명령 불응. 그게 이제 500 이하 과태료인데 지금 잘 보세요. 500 이하 과태료가 몇 개인가요? 2개. 2개인데 틀려 개가. 왜 틀냐면요. 2개 중에서 얘는 지금 뭡니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병과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게 아니라 얘는 오로지 과태료만 받아야 돼요. 과태료만. 그 이제 구분하실 때 500개가 2개 있지만 하나는 과태료만 받는 사유 하나. 그러나 2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같이 받는다 기억하신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2번을 꺼내서 여기로 집어 넣으시면 이걸 딱 지워볼까요? 그러면 몇 개 남냐면 5개 하나, 6개라는 뜻이에요. 6개인데 구분하셔야 돼요. 6개인데 세 파트로 쪼개셔야 한다고. 어떻게? 6개 중 1번은 처분과 형벌, 2번은 처분과 과태료, 그다음 6번, 얘가 6번으로 치면 얘는 과태료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 구분하실 때 암기를 하시는 건 중요한데 그걸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런 점 중요한 문제죠. 정보사업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권리네요. 의무가 엄청 많죠. 권리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권리가 바로 돈 받을 권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바로 보수를 받을 권리죠. 이제 여기서는 평균 2문제를 출제한다고요. 2문제인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 계산 문제 아닌 게 하나 나와요. 계산 문제는 참 쉬운 계산 문제인데 실수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이제부터는 돈에 관한 문제예요. 중개 보수. 돈을 받아야 되죠. 자, 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까 문제인데 자 먼저 언제 돈 받을 권리가 생길까? 청구할 권리. 땅 팔아주세요. 네, 팔아드릴게요. 그때 생겨요. 거기 바로 중개 계약되거든요. 이때 발생합니다. 이거는 판례예요. 언제 받을 수 있어? 언제 행사할까? 팔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돼야 받겠죠. 누구한테요? 양쪽 다. 쌍방 당사자 모두한테 받는 거고요. 언제요? 약정하면 돼요. 언제 주겠다 약정하면 된다고요. 근데 약정이 없다 그러면요.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거든요. 자, 여기 얼른 뜻일까요? 잔금 준 날로 이해하시면 돼. 잔금 준 날 받는 거다. 근데 약정하면 되겠지만 약정이 없다면 그때 잔금 준 날이고 얼마 받을까? 얼마? 자, 이제 일반 보세요. 여기 이건 일반 주택 외. 이건 주거피거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아파트, 단독 등등 일반 주택. 이거는 상가, 공장, 건물, 토지, 임야 그런 거. 세 번째 건 주거용 오피스텔. 달라지죠. 공통점은 이게 지금 보세요. 0.9나 0.8, 0.9, 0.5, 0.4 이 숫자 보이실 텐데 이 숫자는 전부 다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기준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요율은요. 국토부령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정했는데 자 실제 요율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 일반 주택이면요.
거래 가액이니까 매매 금액, 교환 금액에 따라서 0.9% 이내에서 임대차는 0.8% 이내인데 0.9나 0.8은요. 한쪽 일방률이에요. 일방률. 아까 우리가 쌍방 다 봤잖아요. 그럼 쌍방은 여기다 곱하기 2가 돼야 한다고요. 이게. 일방한테 하는 게 0.6, 0.8인데 이 내에서 중요한 거는 조례가 정해진다고요. 조례가.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조례가 정해집니다. 구체화된 요율은. 그럼 기준은 어디 있다? 기준 국토부 령에 있다. 외우시는 거죠. 매매기환 0.9, 임대차 0.8로 정해놓고 실조율은 조례가 정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일반 주택 외인데 이거는 이제 외니까 일로 다 들어가요. 뭐가요? 상가, 뭐 공장, 건물, 토지 등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것들은 잘 보실 게 자, 이 주택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매매건,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 다 묶어서 그냥 0.9라고요. 여기는 구분하니까 이제 주택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주택 외에는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한마디가 자, 상가의 매매도 0.9, 교환도 0.9, 임대차 0.9 다 0.9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협의하는 거죠. 누가? 개혁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사이에서 이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 주거피는 이제 뭐 이 뜻은 아실 거라 믿고요.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게 면적이 중요해져요. 85제곱미터 이하. 많이 시험 나왔다. 이상, 미만 아니죠. 이하 첫 번째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도 나눠지죠. 자, 거래 가격에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면 0.5, 임대차 0.4인데 이 안에서 또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주택으로 보이는 거 첫 번째, 세 번째 그것들만 구분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로. 그러나 주택 외일 땐 구분하시면 안 되고 요일은 전부 다가 0.9로 외우시는 건데 전부 다 국토부령에 기준된 것이고 큰 차이가 뭐냐? 주택만 조례. 요 두 개는 협의라고 이렇게요. 먼저 구분하시기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시려면 이걸 외우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요. 이렇게 이제 일반 주택은 조례가 정해지기 때문에 요일을 주지만 이 두 개는 요일을 안 주고서 그냥 계산해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밑에 산정 방법이 나올 때요. 그럼 일단 요일을 보셨겠고 산정 방법부터 해서는 계속 다음 강의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 프로그램만 잘 봐두셔도 공인중개사법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